해고 통보서를 받은 미정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틀 후 미정 씨 앞에 나타난 고급 승용차와 정장 차림의 청년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세상에는 정말로 기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진리를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온유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5살 미정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매장을 정리하고 손님이 오시면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마지막까지 청소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이 카페에서 일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라떼 아트도 이제는 예쁜 하트 모양을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늘었고 단골 손님들과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가시는 할머니께서는 미정 씨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죠. 미정아, 오늘도 고생 많다 하시며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실 때마다 미정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집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미정 씨 역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매달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비록 적었지만 미정 씨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오후 3시경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서 미정 씨는 매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카페 앞 유리창 너머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카페 입구 앞 보도에 쓰러져 계신 거였어요.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카락은 엉성하게 자란 채로 얼굴도 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며 피해서 지나갔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코를 막으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죠.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도와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분명 냄새도 나실 테고 혹시 카페 손님들이 불쾌해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미정 씨는 점주님께 잠시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급히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정 씨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근처 그늘진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물 한 컵을 가져다 드렸죠. 할아버지께서 물을 드시고 나니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마워하시니 오히려 미정 씨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며칠 뒤 자신 앞에 나타날 놀라운 인연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카페로 돌아온 미정 씨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미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특히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시던 중년 여성분께서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찡그리고 계셨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그 여성분이 미정 씨를 부르며 말했어요. 방금 밖에서 뭘 하신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커피 마실 수가 없겠어요. 미정 씨는 당황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분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더러운 사람을 만지고 와서 어떻게 음료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비위생적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요. 하는 목소리들이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 씨는 급히 손을 씻고 앞치마를 갈아입었지만 이미 손님들의 마음은 돌아선 후였죠. 몇 분 사이에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주인 김 사장님께서 급히 사무실에서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분이셨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 씨는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간 미정 씨는 김 사장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시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 마음은 이해해요. 정말 착한 마음에서 하신 일이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카페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김 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카페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면 단골 손님들이 떠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몇 분이 전화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냄새 때문에 불쾌했다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정 씨, 정말 미안해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계속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겠어요. 오늘로 일을 그만둬 주세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1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미정 씨는 참았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사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일 말이에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김 사장님께서는 미정 씨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급여는 이번 달까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추천서도 써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지만 미정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미정 씨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의 일터였던 이곳을 떠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열심히 연습했던 라떼, 아트,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일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만큼은 떳떳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들고 카페 문을 나섰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신념만큼은 지켜낸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특히 요즘 아버지께서 취업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미정 씨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죠. 평소 같으면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며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 구인 광고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미정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일찍 끝났나? 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이른 귀가 시간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셨어요. 미정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미정 씨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표정이 안 좋은데 미정 씨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운 일부터 손님들의 민원, 그리고 결국 해고당한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아, 너 정말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부엌에서 나오시며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요즘 같은 때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미정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라. 내 아르바이트 급여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잖아. 아버지의 말씀에 미정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착한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냐? 우리도 당장 생활하기 바쁜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도와서 일을 그르쳤어?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씀에 미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현실적인 걱정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특히 내가 일하던 카페처럼 괜찮은 곳은 더더욱 그래.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일로 문제를 일으켰냐? 조금만 참고 모른 척했으면 될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미정 씨는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수저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어요. 미정 씨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미정아, 내일부터라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기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정말 왜 그런 일로?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미정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았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의 생계, 경제적 어려움, 치열한 취업 경쟁까지 미정 씨는 이런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왜 선한 행동에 이렇게 가혹할까?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긴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건 아니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거든요. 눈이 부어서 세수를 할 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 준비를 하던 이 시간에 이제는 할 일이 없다는 게 더욱 씁쓸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일찍 나가셨는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 5시에 나가시는 식당 일이 있으셨고 아버지께서도 오늘 면접이 있다며 일찍 준비하고 나가셨거든요. 미정 씨는 혼자 간단히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오늘부터라도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미정 씨는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만 걷다 보니 어제까지 일하던 카페 온유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미정 씨의 자리에는 아마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 씨가 돌아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바로 앞에 조심스럽게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시선을 돌려 바라봤어요. 미정 씨도 호기심에 그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 문이 열리더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잘 정돈된 머리에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나 몸가짐에서도 범상치 않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미정 씨 쪽으로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미정 씨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의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청년의 시선은 분명히 미정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를 찾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청년은 계속해서 미정 씨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어제 여기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청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자신을 찾아온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미정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청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찾았네요. 청년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정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청년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제 아가씨께서 도와주신 그 할아버지와 관련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정민호 씨의 말을 들으며 미정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단순히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인데 왜 이렇게 정중하게 찾아온 걸까 싶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어제 해고당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정민호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습니다. 미정 씨가 대답했어요. 정민호 씨는 고맙다며 미정 씨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제까지 자신이 일하던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민호 씨는 정중하게 음료를 주문하고 미정 씨와 함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제대로 드려야겠네요.
정민호 씨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정 씨가 명함을 받아보니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정민호 씨의 직책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바로 그 회사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명함을 받아든 미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종합건설의 회장 아들이라니 미정 씨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가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을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미정 씨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죠?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민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아가씨를 꼭 찾아야 했어요. 정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어제 아가씨께서 도와주신 그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정민호 씨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창수라는 분인데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정민호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그분은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미정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호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창수 할아버지는 과거 정민호 씨의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입니다. 정민호 씨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25살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정민호 씨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너져 내리는 철근 더미에 깔릴 뻔한 아버지를 이창수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때 이창수 할아버지도 함께 일하시던 동료였는데 아버지를 구하시다가 본인이 크게 다치셨어요. 그 사고로 이창수 할아버지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민호 씨의 아버지는 그 후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지만 이창수 할아버지는 점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계속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정민호 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전국을 다 뒤져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이창수 할아버지가 쓰러진 모습이 인근 상가의 CCTV에 찍혔고 그 영상이 경찰서에 신고되면서 정민호 씨 가족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제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정민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고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CCTV를 보니 한 아가씨가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민호 씨가 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가씨였어요. 미정 씨는 이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단순히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과 인연이 있었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아가씨께서 그 자리에서 외면하셨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정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혼자 쓰러져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민호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미정 씨는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가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정민호 씨의 제안에 미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민호 씨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미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해고당해서 막막했던 상황에서 이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민호 씨는 미정 씨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호 씨의 제안을 듣고 미정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정민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씨의 마음씨만큼 특별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한 마음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정민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정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 씨는 정민호 씨와 함께 대한종합건설 본사를 방문했어요.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진 회사 건물을 보면서 미정 씨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나이가 지긋한 신사분이 일어나서 맞이해 주셨어요. 바로 정민호 씨의 아버지인 정 회장님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첫인상은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온화한 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 회장님께서 깊게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3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정 회장님께서는 이창수 할아버지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영양실조와 만성질환으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아가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미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과 인연이 있었다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삼 깨달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들어가니 이창수 할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고 병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가씨, 이창수 할아버지께서 미정 씨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계시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미정 씨가 말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가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미정 씨는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 회장님께서는 미정 씨에게 정식으로 입사 제안을 하셨습니다. 회사 홍보팀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아가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회장님의 말씀에 미정 씨는 감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미래가 갑자기 밝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미정 씨가 받아온 명함과 서류들을 보시고 나서야 모든 게 사실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미정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어머니께서 미정 씨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미정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의 사과에 미정 씨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마음 이해해요. 가족들이 서로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의 갈등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정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상은 정말로 정의롭다는 사실을.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말이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미정 씨는 대한종합건설에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회공헌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할아버지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시고 회사에서 마련해드린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미정 씨는 종종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